요즘 현명한 부모님들은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뭐냐고요? 아들, 딸, 자식 안 찾습니다. 남편 안 찾습니다. 내 노후를 지킬 줄 아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릴 단 3가지는 꼭 지키시는데요. 요즘 모임에 나가보면 다 키운 자식 자랑하는 분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딸이 크루즈 여행 보내줬다. 아들이 300만 원짜리 건강검진 해줬다 하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현명한 엄마들은 자식들 힘들게 안 한다고 합니다. 부담 안 준다고 합니다. 60 넘어가면 딸도 아들도 남편도 다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68세 김순희 씨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요양원비를 낼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너무 빠듯해서요. 뇌출혈로 쓰러진 지 3주째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데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딸도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결국 순희 씨는 홀로 지방의 저렴한 요양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이 이야기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박정자 씨는 평생 3남매를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내느라 빚도 졌습니다. 자식 잘 키우면 나중에 효도하겠지 생각하며 힘든 현실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게 됐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홀로 생활하기에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정자 씨를 찾아온 자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남매들끼리 의논했어요. 각자 매달 30만 원씩 모아서 엄마 생활비 드릴 거예요. 다 각자 생활이 있고 바쁘니까 거기서 엄마가 간병인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정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니야. 우리 딸이 착하니까. 우리 아들이 효자니까. 정말 그럴까요? 자녀가 효자, 효녀라고 해도 요즘 세상에 부모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 빚에, 육아에, 노후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부모까지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자녀들도 괴롭다는 겁니다. 35세 직장인 이민수 씨는 말합니다. 부모님이요? 형편되면 모시고 살면 좋죠. 근데 와이프는요? 제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제 월급으로는 제 가족 먹여 살리기도 빠듯해요.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 미안하고 괴롭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이랑 같이 늙으면 되지 생각하시나요? 72세 최영애 씨는 70대 중반 남편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애 씨가 남편을 돌보고 있는데 요즘은 영애 씨 본인도 무릎이 아파 걷기가 힘듭니다. 남편 병원에 통원하고 약 챙기고 밥 해주고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요. 내가 아프면 누가 우리를 돌봐주나요?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여성 평균 수명이 87세인데 남성은 80세입니다. 평균 7년을 혼자 사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혼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요? 내가 외로우면 누가 곁에 있어 줄까요? 내가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손을 벌릴까요? 딸이요? 아들, 며느리?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일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노년층 생활실태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응답자 중 68%가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유입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가 82%로 압도적 1위였습니다. 부모 스스로도 이제는 자녀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던 그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대체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답은 있습니다. 딱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식 없어도, 남편 없어도, 혼자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70대, 80대, 90세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사십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도 짐이 되지 않으면서요. 그분들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3가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10년 후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노후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75세 정현숙 씨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 씨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여보, 밥 먹어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우리랑 같이 사세요라고 권했지만 현숙 씨는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살아볼게. 처음 1년은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현숙 씨는 서서히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숙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남편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어요. 그런데 혼자 살아보니까 나도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외롭기도 하지만 내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뿌듯해요.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내 삶을 사는 거죠. KBS가 2024년 9월 보도한 1인 가구 노인 실태 뉴스에 따르면 70대 이상 1인 가구가 2024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73%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눈치 안 보고 며느리나 사위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보고 싶은 TV 보고 친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자유. 이게 생각보다 큰 행복입니다. 어느 70대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1년 살아봤는데 내 집이 천국이더라고요. 며느리 눈치 손주 돌봐주느라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자식과 함께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살되 자주 연락하고 가끔 만나는 게 더 건강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럼 혼자 또는 배우자와 둘이서 노년을 잘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편해요.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죠. 90세 박영숙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든든한 아침을 드신 후 동네 스포츠센터로 향합니다. 일주일에 6번, 30년째 지켜온 습관입니다. 놀라운 건 할머니가 운동을 시작한 나이입니다. 60세였습니다. 예전엔 나도 아팠어요.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병원 자주 다녔지.
그런데 한갑 지나고 운동을 시작하니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약도 안 먹어요. 60세에 시작해서 90세에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철수 교수팀이 2023년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한 노인도 10년 꾸준히 하면 운동을 안 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35%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질환 발생률도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몸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의료비가 절약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의료비는 평균 520만 원입니다. 만성질환이 여러 개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하는 노인은 이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둘째, 자녀에게 부담이 안 됩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녀가 병원 모시고 간병하고 수술비 걱정하고 직장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건강하면 자녀는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내 삶이 즐겁습니다.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면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단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 앞 공원을 걸으세요. 하루 20분이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가까운 슈퍼까지 다녀오기. 이것만으로도 심장이 튼튼해지고 관절이 좋아집니다. 2단계, 규칙적으로 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비슷한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3단계,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60대 이후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페트병에 물 넣어서 들어 올리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반복하기. 이런 간단한 동작도 근력 운동입니다. 유튜브에는 시니어 대상 운동 영상이 무료로 많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무료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찾아보면 기회는 많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아픈 경우죠. 그럴 땐 수영이나 수중 걷기를 추천합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전신 운동이 됩니다. 영숙 할머니는 말합니다. 운동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TV 보면서 스트레칭하고 음악 들으며 걷고. 이게 쌓이면 건강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72세 김아자 씨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있어서 버텼어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자녀는 멀리 서울에 살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옵니다. 처음 6개월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외출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았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고 당뇨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병원에 간 화자 씨에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사람과의 교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화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나가다 보니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 비슷한 처지의 두 분과 친해졌습니다. 셋 다 남편을 먼저 보낸 7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이제 세 분은 일주일에 3번씩 만납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수다 떨고 때로는 가까운 온천이나 사찰에 하루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친구들 만나는 날은 아침부터 설레요. 무슨 이야기 나눌까, 뭐 먹을까 생각하면 벌써 기분이 좋아져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친구는 노년의 2번째 버팀목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노인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 연구를 보면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58% 낮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2% 느렸으며 주관적 건강 수준이 65% 높았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77세부터 88세까지 6명의 할머니가 함께 삽니다. 각자 집이 있지만 외롭지 않으려고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0년째입니다. 같이 밥을 해 먹고 텃밭을 가꾸고 TV를 보며 수다를 떱니다. 누가 아프면 함께 병원에 가고 밤에 무서우면 손을 잡아줍니다. 자식들도 좋아해요. 우리끼리 의지하니까 안심한대요. 전화하면 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좋아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면 친구와 함께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한 집에 살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만나면 됩니다. 그럼 친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세요.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보세요. 무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노래교실, 댄스, 탁구, 서예, 영어회화 등 다양합니다. 같은 수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두 번째, 취미 모임 가입해 보세요. 등산 모임, 사진 모임, 독서 모임 등을 찾아보세요.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가 쉽습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 참여해 보세요. 도서관 정리, 급식 봉사, 재능 기부 등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창회나 종교 모임에 나가보세요. 학교 동창이나 같은 교회, 성당, 절에 다니는 분들과 친해지세요. 이미 공통 분모가 있어서 가깝게 지내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면 됩니다. 자식이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은 친구가 채워줍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친구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82세 정춘아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합니다. 집도 있고 저축도 있지만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내가 번 돈으로 쓰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내 병원비 약값은 내가 벌고 싶어요. 자식들 주는 돈 받으면 미안하고 눈치 보이잖아요. 내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거 사 먹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일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삶의 활력이고 자존감입니다. 노후의 세 번째 버팀목은 고정 수입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은퇴 후 2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280만 원입니다. 최소 생활비는 2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 수입이 필요합니다. 65세 박성호 씨는 제조업에서 35년 근무 후 정년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활동합니다. 한 달에 10일에서 15일 정도 일하며 월 200만 원 정도 법니다.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몸이 힘들지 않은 선에서 일하고 돈도 벌고. 좋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프리랜서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60대는 아직 일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체력이 있을 때 최대한 벌어두세요. 풀타임이 힘들면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하세요. 경비, 주차관리, 요식업 보조, 돌봄 서비스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70대는 연금이 중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가합니다. 65세에 60만 원이면 70세에는 82만 원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연금도 고려해 보세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80대 이상은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지출이 줄어듭니다. 이때는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통신비는 얼마나 나가시나요? 시니어 요금제로 바꾸면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떤가요? 나이 들어 새로 가입한 실손보험은 보험료만 많이 나가고 보장은 적을 수 있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세요. 자동차도 점검해 보세요. 70대 후반이면 운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를 처분하면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0 넘으니 돈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정리했어요. 월 50만 원 아꼈는데 생활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고정 수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60대 후반 이순미 씨에게 자녀들이 돌아가며 엄마를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미 씨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는 너희 가정을 챙기고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자녀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순미 씨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너희 집에 가면 너희만 불편해.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고 손주 돌봐줘야 하고. 차라리 각자 사는 게 서로 편해. 명절이나 생일 때 만나면 되지. 5년이 지난 지금 자녀들도 인정합니다. 처음엔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현명하셨어요. 저희도 저희 생활에 집중할 수 있고 엄마도 자유롭게 사시니까 서로 좋아요.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서로를 위한 지혜입니다. 2024년 한국리서치가 시행한 세대별 가족관 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60대 이상 응답자 중 61%가 자녀와 따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38%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함께 살면서 겪는 갈등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 육아 방식의 차이, 집안일 분담 문제 등으로 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차라리 각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밥 먹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서로 보고 싶을 때 만나니까 반갑고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노년 여성들 중 재혼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80%를 넘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겁니다. 혼자 사니까 편해요. 밥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사니까 행복해요. 이게 요즘 노년 여성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닌 나를 위해 사는 것. 이게 진짜 노년의 행복입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하세요. 오늘부터 2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해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귀세요. 복지관에 나가보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친구 한 명이 인생을 바꿉니다. 셋째, 적더라도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이 3가지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늙어서 필요한 건 자식도 남편도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몸, 좋은 친구, 내 힘으로 버는 돈. 이 3가지만 있으면 돼요. 78세 어떤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삶은 완벽한 준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60세에 시작해도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영숙 할머니처럼 6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90세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가벼운 동네 산책부터 단 10분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복지관에 나가보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이번 달 통신비와 보험료를 점검해 보세요.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찾아보세요. 65세 이상은 시니어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요금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도 쓸데없이 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쓸데없이 나가는 고정비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스스로 준비하세요. 그게 진짜 당당한 노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자 여러분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노후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